1892년 일본 교토부 아야베시에 사는 가난한 과부 대구치 나오는 이딸은 우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광증에 걸리고 장남은 가출하는 등 불운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을 간방의 금신이라 주장하는 신이 나오의 몸에 강림하였습니다. 나오는 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당시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던 신종교인 금광교와 천리교를 찾아갔지만 신격을 제압하거나 그 정체를 밝히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나오는 결국 자신의 몸에 내린 신과 공존하기로 결정하고 인근의 병자들을 치료하며 아야베의 금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금광교는 나오씨를 포섭해 아야베 교회를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려 하였습니다. 금광교와 나오씨 모두 금신을 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씨와 교회장의 충돌로 인해 나오씨는 금광교와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1898년 혼다 영학과 얼령학을 공부한 대구치 오니사부로가 신의 계시를 받아 나오씨의 무리와 합류하면서 오오모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오가 일대 교주가 되고 오니사부로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오모토의 공동교주로서 서로 다른 카리스마를 교단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본에서 등장한 다른 신종교들과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오와 오니사부로는 각자 신내림을 받은 상태에서 격렬하게 싸웠으며 나오의 추종자들은 오니사부로를 믿지 않고 적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나오가 계시를 받아 오니사부로가 미륵님이다 라는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니사부로는 나오의 오녀 스미코와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으나 종교적으로는 나오에게 내린 간방의 금신의 아내가 되는 신격이 내렸다 하여 나오와 종교적 부부라는 미묘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나오를 변성남자라 하여 남자의 영혼을 지닌 여자의 몸으로, 오니사부로를 변성여자라 하여 여자의 영혼을 지닌 남자의 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오오모토교는 세계 평화와 만민 평등을 주창하며 교세를 확장해 갔습니다. 이 교단은 초기부터 일본 정부의 주목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탄압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21년과 1935년에 두 차례의 큰 탄압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교단 건물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오모토교의 교리는 신토의 전통과 민속신앙 그리고 근대 사상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 교리는 대구치 나오가 받은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의 뜻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경전으로는 대구치 나오의 오모토 신유와 대구치 오니사부로의 연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치 오니사부로는 교단 내에서 메시아적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의 예언은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하며 평화와 인류애를 강조하는 교리로 많은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그 이후 새로운 평화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 두 교주의 예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치 나오의 예언. 하나,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다가오는 시대는 큰 혼란과 변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나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신의 뜻에 따라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둘, 일본의 자연재해와 인류의 각성. 지구는 앞으로 큰 재난을 겪을 것입니다. 지진, 홍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우리 일본이 이러한 재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통해 인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 하나,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 세계는 곧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일본 또한 이 전쟁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끝에는 일본이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고 전 세계의 평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 평화로운 세계 정부의 설립. 미래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평화로운 세계 정부가 설립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에스페란토와 같은 공통 언어가 사용되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 한국의 도약. 조선은 곧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조선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니사부로의 여러 예언들 중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것은 옆 나라인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것인데, 이 한국에 대한 예언은 그의 제자 중 하나인 히로시의 회고록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으로 해당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극우 세력들의 항의와 협박으로 인해 그 기사는 내려갔고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지역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라 전해지는 히로시의 회고록 중 오니사부로 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스승님, 최근에 새로운 계시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히로시. 제가 받은 계시 중 하나는 곧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를 휩쓸 것이고 일본도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그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전쟁이 끝나면 일본은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세계국이 그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예언도 있나요? 미래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평화로운 세계 정부가 설립될 것이라는 계시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와 같은 공통 언어가 사용되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정말 멋진 미래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일본은 전쟁 이후 다시 한번 크게 번영하겠지만 곧 그 운이 다하여 쇠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옆나라 조선으로 가서 그들이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하나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놀랍군요. 지금의 조선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로시. 우리의 역할은 이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하십시오. 오니사부로 씨의 예언 속 한국의 도약은 매우 흥미롭고 고무적입니다. 당시 일본의 종교 지도자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예견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루고 있는 발전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면 그의 예언이 일부분 실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오오모토교는 현재도 일본과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에스페란토어 보급과 같은 국제적인 평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내부 분열을 겪으며 오오모토 본부, 오오모토 신도 연합회, 에선원의 세 파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지로는 교단의 발상지인 교토부 아야베시의 매송원과 포교의 중심지인 가메오카시의 천은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야후제편의 오오모토교와 예언에 관한 글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내 친구 중에도 이 종교를 믿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한 얘기와 동일하군. 한국에 관한 예언 내용은 처음 보는데 진짜 예언한 내용이 맞아? 나도 오모토 신자야. 한국에 관한 예언 내용은 나도 들어봤어. 우리는 한국의 종교들과도 가끔씩 교류하고 있어. 2차 대전의 결과와 현재 한국의 세계에서의 위상을 보면 꽤 신뢰가 가는군. 오늘은 일본의 신흥종교 오오모토교와 주요 미래 예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